네, 어제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창조경제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김상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 창조경제 박람회 올해도 열렸는데요. 어떤 성격의 행사인가요? 창조경제 박람회는 지난 2013년에 시작되어서 금년에 이제 4회째 맞이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창조경제 타운 있지 않습니까? 창조경제 타운이라든가 창조경제 혁신센터, 또 벤처 중소기업, 대기업, 일반 대학에서 창출한 성과와 사례를 공유하고 체험하는 그런 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금년 초부터 이제 그 제4차 산업혁명이 쓰나미처럼 지금 몰려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각종 그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생생하게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이제 내일의 변화, 오늘의 담다라는 금년도 슬로건에서 보듯이 지난해 박람회에서는 주로 창조 경제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었다면은 금년에는 그런 변화를 통해서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미래창조과학부하고 중기청, 특허청을 비롯해서 13개 부처청과 또 민관 합동 창조 경제 추진단이 공동으로 주최하게 되는데요. 지속 가능한 창조 경제 생태계가 뿌리내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오늘하고 또 글로벌로 진출하는 창조 경제의 성과를 주요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을 네. 것 같다는 기대감이 드는데 네.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박람회 하면은 굉장히 종합적인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는 그런 성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번 박람회에는 크게 5개 존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창조 경제 생태계 광장, 또 기술 혁신, 상생 협력, 창의 콘텐츠, 글로벌 진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70여 개 부대 행사도 열리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은요. 먼저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스타트업이 협력해서 기술 혁신을 이루어내는 다양한 상생 협력 사례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우수한 사례가 사실 우리 경제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서로 상생 협력이. 그래서 이런 어떤 좋은 롤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상생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창조 경제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우수한 스타트업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이번 박람회 참석을 통해서 각종 지원 제도라든가 교류 협력, 또 투자 기회 제공, 글로벌 진출 지원 이런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 일반 국민에게는요. 가까운 미래에 우리 삶에 다가올 어떤 인공지능이라든가 가상현실이라든가 각종 첨단 기술을 직접 체험해 볼 수도 있고요. 또 요새 이제 중고등학교의 자유학기자와 연계해가지고 학생들에게는 첨단 융합기술 체험이라든가 진로 탐색, 또 기업가 정신 함양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번 박람회 이모저모를 간단하게 좀 알려주실까요? 이번 박람회는 아까도 뉴스에 나오던데요. 12월 1일 날 시작해서 12월 4일까지 되고요. 매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엔 특별히 이제 참여 기관만 해도 1687개 기관이 참여를 하고요. 전시 부스가 1852개, 또 벤처 스타트업이 718개 이렇게 해서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아마도 하루에 관람하시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요. 네.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차분하게 둘러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그 인기가 높은 코너가 인공지능이라든가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 그 체험관들이 있어요. 직접 체험해 보는 건데 이런 현장들은 현장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이제 너무 수요가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접수를 해서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참고로 이제 모든 뭐 전시관 관람이라든가 체험 활동은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좀 시간을 내셔서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물론이고 온 가족이 함께 방문하시게 되면은 제4차 산업혁명의 어떤 큰 변화의 흐름을 느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요즘 어려운 주변 여건으로 인해서 창조 경제에 대해서 주변 시선이 참 곱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글쎄요, 생각하시나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언론에서 종종 이제 일부 지자체에서는 창조 경제 혁신센터 뭐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고 또 여기에 참여하는 대기업들이 주춤한다는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 여건이 지금 대내적으로 너무나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금년 초부터 불어오는 이 제4차 산업혁명의 쓰나미, IoT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유전체라든가 뭐 드론, 무인자동차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밀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당면한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4차 산업혁명에 슬기롭게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문제, 또 창의적 아이디어가 싹트고 꽃피고 열매 맺을 수 있는 토양, 그리고 이를 통해서 신기술 창업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예. 결국 이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먹거리가 만들어지고 글로벌 시장 진출이 기대가 되는데요. 정부에서 아마 그동안에 이런 걸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무한 상상실이라든가, 또 기존 산업에다가 과학기술 ICT를 접목하는 어떤 비타민 사업이라든가,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기술 수요자하고 공급자 간의 만남의 장인 창조 경제 타운, 또 지역 혁신 거점이면서 지역 창업 협업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창조 경제 혁신 센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아마 앞으로도 주변 여건이 좀 어려워도 이런 어떤 미래,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그런 어떤 기업가 정신 함양이라든가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어떤 창업 분위기, 창업 생태계 조성, 이런 것들은 정권에 무관하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정권의 주력 사업이었고 잡음이 들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여러 가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건 사실인데, 이런 상황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문제는 뭐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국가 미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결국은 이 창조 경제 관련 사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되겠죠. 특히 예전에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그 DJ 정부 시절에 한참 그 창업 붐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꺼져버린 사례를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난 3, 4년 동안 어렵게 지금 만들어 오고 있는 그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토대로 한 어떤 창업 분위기, 창업 생태계 조성이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 각국에서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사람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미국 실리콘밸리에 가지 않습니까? 제 욕심 같아서는 우리가 그 창업 생태계를 잘 구축을 해서 국내는 물론이고 일본이라든가 중국, 인접 국가, 또 전 세계에서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창조경제 박람회를 중심으로 창조경제 추진 현황과 또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